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정말 참혹하고 최연소 사형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지인의 지인에게 일어난 일이라서 저도 그 주변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토킹 정황을 받고 있는 피의자 A가 60대 어머니와 20대 두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피의자 자신도 자해를 하며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원구 살인사건 가해자 20대 남성 A는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 30분쯤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해자 A는 집에 홀로 있던 피해자 B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오후 10시 반쯤 귀가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큰딸 B씨도 귀가하자 마찬가지로 살해했습니다. 큰딸 B씨가 연락두절이 되자 이걸 이상하게 여긴 큰딸 B씨의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범행 현장은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5일 20시 30분경 경찰은 사건 현장의 작은 방에서 가해자 A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가해자 A는 자해로 중상을 입어 체포된 직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가해자 A는 집에 들어간 뒤 이틀 동안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음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뒤 이틀 동안 집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가해자 A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A가 큰딸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스토킹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바꿨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보도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추정했지만 B씨의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아닌 스토커였다며 언론 보도에 분노까지 표현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헤어진 연인관계다, 연인관계였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지만 피해자 지인이 올린 글에는 가해자 A와 B씨는 오래 알고 지낸 건 맞지만 절대로 연인관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도 B씨는 지난 1월 말 지인에게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1층에서 스르륵 다가오는 검은 패딩. 나중에 가해자 A에게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다. 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호소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가해자 A는 문 앞까지 찾아와 두 사람이 대화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가해자 A를 112에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1월쯤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점과 다른 지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가해자 A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부담을 느껴 가해자의 연락을 끊어내자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B씨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였고 좋지 않은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기에 지인들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고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된 가해자 A는 자신이 세 모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현재 범행 후 가해자 A는 자해하면서 목을 다쳐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일주일째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월 26일 가해자 A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의료진과 영장 집행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이 이슈가 된 이후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촉구바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참여 인원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가해자의 신상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길 바란다 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장, 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상황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상 공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 A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3월 26일 발부됐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에 진술을 듣기 어려워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피의자와 큰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에서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PC를 포렌식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플 게임 관련된 추측인데요. DC 인사이드 메이플 갤러리에 올라온 준이찡 돼지라는 유저에 관한 추측성 글에 의하면 B씨가 메이플 게임에서 가해자 A를 만났고 가해자 A의 게임 닉네임은 준이찡 돼지였다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기 때문에 B씨의 신상을 몰라 SNS를 뒤졌고 사진은 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주소는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노원구 중계동까지만 특정해서 중계동 아파트 아무데나 B씨를 찾는 벽보를 붙이고 다녔고, 벽보를 붙인 후 며칠 안에 B씨에게 신고한다는 연락이 오면 피해자가 사는 단지를 알아낸 것이고, 연락이 안 오면 B씨가 거주하는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벽보를 철거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단지를 특정할 때까지 무한 반복했다는 소름 돋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메이플에서 만났다 등의 여러 추측과 루머가 무성했지만 이 추측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청원글에 여자가 일방적 약자라고 적고 남성을 일방적 가해자라고 적었다라는 논란, 남자 대 여자 구도로 콜로세움을 세우는 소수의 기사와 댓글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면 이렇게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는 식의 논점을 흐리는 소수의 기사와 댓글들이 사건의 본질을 조금은 흐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A에 의해서 한 가족 자체가 무참히 살해된 너무나 슬프고 끔찍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사건의 본질과 논점에 집중하고 팩트를 잘 가려내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